자, 끝나. 첫 번째 단락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여기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란색에 또 빗금을 좀 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 오답 만들 때 이런 게 이용이 됩니다. 오답 만들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요? 반대말이 반드시 이런 말은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니까 꼭 반드시 꼭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답 만드는 방법이네. 그와 정 반대말은 반드시 이런 거네. 자, 법률에서는 하면 우리가 뭐뭐에서는 하면 요거 그냥 우리가 는 한다고 그랬죠. 아, 법률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법률은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답니다. 그러면 자, 법률은 규율한답니다. 그러면 이 서술어는 무엇을 규율해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법률 효과와 요건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구나. 법률 효과와 요건을 규율하는군요. 그럼 이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법률에서는 법률 효과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법률이 생기는 요건이 있나 봐. 성립하게 되는 요건을 규율하나 봐. 아, 뭐 이를테면 뭐 같은 말로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네. 민법 제750조에선 예를 들어 주려나 봐. 에서는 했으니까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그냥 는이죠. 자, 민법 제750조는 이거죠. 그러니까 민법 제750조가 법률이죠. 얘가 예죠. 지금. 750조는 불법 행위에 따른, 뭐뭐에 따른 했으니까 인과관계 형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이게 원인을 가질 테고, 불법 행위 때문에 뒤에가 결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네. 손해배상 책임이 이게 결과가 생기는구나. 불법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 보죠? 그랬냐? 를 규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게 뭘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랍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얘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법률 효과네. 이게 이거네. 그죠? 요거에 해당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법률이 민법 제750조고, 그 법률 효과가 뭐야?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한대요. 그 다음에 요건이 나오겠죠? 그 배상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답니다. 성립 요건은 자, 다음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을 보면 되겠죠? 자, 고의나 일부러 과실, 실수. 고의나 실수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게 첫 번째 거보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고의와 과실로 있는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1번인가 봐. 1번. 요건 첫 번째, 그죠? 요게 요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게 손해가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건 두 번째죠. 요게 요건 두 번째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니까 앞에 인과관계일 테니까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위법 행위는 뭐였냐면 요게 뭔데? 여기. 고의나 과실로 된 이거 위법 행위. 요거 때문에 뭐가 생겼다? 손해가 생겼습니다. 결과는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군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요건 3이네. 요건 3. 즉 요건 3은 요 위법 행위가 요건 1이지. 요건 1과 손해가 발생했다. 요건 2가 서로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봐. 이 요건들은 1번, 2번, 3번이죠. 모두랍니다. 그러면 이거 평가원에선 이런 거 갖고 역시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모두 충족돼야 한대. 그럼 오답 한번 만들게 해보자.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건 1번, 2번, 3번이 다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요. 근데 1번 위법행위와 손해가 발생하는 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답 만들기. 모두 충족돼야 되니까 반대말은 뭐야?
일부만 충족되어도 이런 말 나오겠죠. 충족되어도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죠. 얘가 지금 모두라고 했으니까 일부만 충족된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는 거죠. 평가원에서 만들고 싶은 오답 만들기죠. 지금 노랗게 동그라미 친 건 평가원에서 오답을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다음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자 1, 2, 3이 모두 충족됐어.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구나. 1, 2, 3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해배상이 되는구나. 평가원은 오답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부만 충족되어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말을 만들 거야. 속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 해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어디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보자. 다시 소송에서는 했으니까 소송은이죠. 그죠? 자, 소송은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은 아까 뭐 있어요? 위쪽에서 1번, 2번, 3번 있었죠.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주시고요. 손해가 발생하고 1번과 2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은 다 여기였죠.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소송에서 입증한다라는 것은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어떻게 하냐면 만드는 일이래요. 법관이 만드는 일이래요. 뭐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입증한다는 건 뭐냐면 법관이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입증이군요.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그죠?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위협표가 있다 뭐 이런 존재 위협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했네.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이렇게 전제 사항이 오면 늘 물결을 좀 쳐달라고 그랬어요. 얘들이 시험 나오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새로운 정보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새롭게 제공할 때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뭐니 해도 가정 전제는 선후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후관계로 한다면 순서 차례겠죠. 요놈 순서나 차례 정도 한번 짚고 가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법관이 확신을 하지 못했다면 이게 이제 1번이겠죠. 순서 차례 체크해야 되니까. 다시 말한다는 건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한다는 건 같은 말이니까 같아요.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하지 못했어. 법관이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1이겠죠. 그러면 원고가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구나. 입증되지 못하면 누군가는 뭐야? 바로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는군요. 그러니까 누가 법관을 확신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확신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승소. 그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패소하게 되는구나.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써? 불이익을 안 받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써?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입증하라는 건 뭐냐면 법관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 뭐니까 네모.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관을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죠? 그럼 입증 책임이라는 건 법관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만드는 일이군요. 요건가 보네. 법관을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 이걸 바로 뭐냐면 입증이라고 하고요. 그건 누가 한다?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들이 한다고요. 입증이라는 거 설명했고요. 입증 책임은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들이 하겠죠. 다음 세 번째 단락 한번 출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또 해볼게. 대체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평가원이 이런 거 갖고 오답 만들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대체로 그런 거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틀린 말 찾자면 모두, 그죠? 또는 모든, 뭐 반드시 있단 말, 꼭 있단 말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반대말이니까 오답 만드는 방법이네. 자,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주어네.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다 해서 이렇게 비교가 나오면 비교하는 것과 비교 대상을 구분을 해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쉽답니다. 그러면 뭐가 쉬운 거야? 연결되겠네?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더 쉽다고요. 그리고 화살표 내려서 헷갈리지 않게 UFO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UFO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부딪힌다면 누가 더 입증하기 쉽냐면 UFO가 있다. 존재함을 증명하는 쪽이 더 쉽대요. 그러겠죠. UFO가 있다라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면 돼? 날아가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뭐를 찍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죠? 있다가 훨씬 더 주장하기 쉽대요.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어야 한다면, 가정 안에 혹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면 어디 하는 것이 공평하냐? 아유,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공평함을 따지나 봐요. 그죠? 입증할 때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쪽에다 지게 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에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래요. 쉬운 쪽이 뭔데? 그게 뭔데? 요거죠.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쉬운 쪽이 바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쪽에 입증의 책임을 주는 게 좋겠구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죠?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게 뭐야? UFO 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의라고 그랬죠? 그 사실의 존재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쪽에다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네요. 결국 그러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답니다. 누구한테 입증 책임을 주는 거야?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된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되는구나. 피해자가 원고군요. 앞에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 이게 뭐였냐면 1번 고의나 뭐였죠? 과실. 고의나 과실로 어떻게 한다?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죠.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손해 발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과 2 사이의 인과관계죠. 1, 2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얘들이 모두였죠. 모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빗금을 쳤죠. 평가원이 오답을 만드는 기술은 어떻게 했어? 일부만 되어도 막 이런 식으로 약 올릴 거야. 속으면 안 돼. 모두라고 얘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입증해야 한답니다.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달라고 할 건데 이 세 개를 입증하려는데 하나가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아마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봅니다. 네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하나가 입증하기 좀 어려워요. 자, 위쪽에서 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돼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관계는, 요건 첫 번째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 그 다음에 손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1, 2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얘는, 뭐뭐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앞에가 원인이죠? 입증이 어려워요. 즉, 1과 2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 특히 어디서냐면, 특히 공예 문제 같은 데서는요, 더 입증하기가 어려운가 봐. 문제가 된다. 이게 결과겠구나. 즉, 인과관계는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데, 특히 어디서? 공예 사건 같은 데서는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 자, 공예에 관해서는 그냥 공예는이죠. 공예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그러니까 과학자도 잘 못하는 겁니다. 과학 수준으로도 어떻게 하다? 해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공해에 대한 거는 과학자도 못하는 판에 일반인에게 그 입증을 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 사실상 뭐야? 손해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입증을 못할 거 아니야. 과학자도 못하는 판에.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여기 있네.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건 과학자도 못하는 일을 일반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한 거야? 아유, 손해배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즉,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겠죠. 즉 손해배상은 법은 있지만 손해배상이라는 걸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어차피 못할 거니까. 입증 못하잖아. 과학자도 못하는 판에. 더구나 플러스 관련 기업은 공해를 발생한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당연하겠죠. 기술을 가지고 그렇겠지. 그죠? 회사니까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입증 책임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이 존재한다는 쪽이 더욱더 입증하기가 쉽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걔한테 입증 책임을 줬잖아. 그러면 지금 뭐야? 관련 기업이 이 공해 사건에서는 훨씬 더 입증하기가 좀 편하네. 왜냐면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과학자도 있고 막 이게 직원들도 많을 거잖아. 그 다음에 입증하기도 쉬워요. 공해가 날아갔는데 내가 쏜 굴뚝에는 안전한 것만 나갔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답니다. 형평성은 좀 더 쉬운 쪽에다 하는 게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공해 사건에서는 좀 쉬운 사람이 오히려 기업 아닙니까? 그럼 이거 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라고 했네. 자, 다섯 번째 단락 도전합니다. 도전. 다섯 번째 단락 도전하고 문제까지 가볼까? 자, 어디 한번 보세요. 자, 어디 공해소송에서도지요. 공해소송은 뭐겠죠? 인과관계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그러니까 공해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아까 공해소송에서 아까 누구냐면 회사가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소 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도 입증 책임은 여전히 누구야?
피해자인 원고에 있답니다. 원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누가 입증해야 돼? 피고. 원고. 자,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겁니다. 공해 사건에서 회사가 조금 입증하기 쉽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입증해야 하냐면 원고가 해야 한대요. 다만 이런 게 예외 조항이죠. 법지문에서 다만 나오면 별표 치고 예외 조항이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만 입증은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춰줬습니다. 이제 과학자처럼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야. 어차피 과학자도 못하고 그게 논리적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한대요.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입증의 정도를 좀 푹 낮춰준대요. 곧 같아. 공해소송은 예외적으로 이런 말 반드시는 아니네. 공해소송에서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공해 사건은 그렇게도 할 수 없고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어떡할 건데?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해준답니다. 그냥 낮은 정도만 하면 된대. 그 낮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공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게 검은색 올라가고 굴뚝 올라가고 며칠 올라갔는데 새들이 날아가다 죽었더라. 뭐 이런 정도만 보여줘도 계속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갔는데 며칠 지나니까 새들이 시름시름 할 때 다 죽더라. 이런 정도만 해줘도 된대요. 이렇게 한 게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 입증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다소 낮은 정도로 규명을 해서 인정되었다면 가해자인 피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 나간 거 맞아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저 원고가 말한 것처럼 굴뚝에 연기가 올라갔어요. 근데 데이터 보여줄게요. 이 연기가 올라간 건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 책임을 면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손해배상을 해줘야겠구나.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65답률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한 해가 40%가 채 안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게요. 가장 적절하대요.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죠.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쉬운 쪽에 부담을 지려고 했죠. 그죠? 입증이 쉬운 쪽에 부담을 지어주려고 했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분배했습니다. 어디에? 쉬운 쪽에. 맞는 말이네. 그럼 이제 나머지도 이제 틀린 말 찾아야 돼.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개연성은 뭐냐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충분한 이유, 그죠? 이거 한다면 입증에 성공이라고요? 요거 봐라. 아까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게 이겁니다. 입증에 성공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두 성립해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두에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빗깁을 쳤잖아. 이렇게 오답을 만든다고요. 분명히 제시문에선 세 개가 모두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디 갔어?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손해가 발생하고 그런 말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름은 틀렸죠. 다음 민법 750조에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입증 책임자는 누구야? 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 원고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원고. 여전히 원고에 있다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여전히 이런 말 있었죠? 원고에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행위다. 이거 봐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아까 계속했잖아. 모두 성립해야 한다고 그랬죠. 모두.
그죠?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야 되죠. 일단 말이 틀렸죠.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일단 말도 틀렸잖아.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 두 번째 손해가 발생하고, 세 번째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 그게 모두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또 틀렸네. 다음,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어. 공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 즉 회사죠. 공해 굴뚝에 연기를 피워낸 회사 쪽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왜냐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 그죠? 공해가 굴뚝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불이익을 받겠습니까? 없네. 땡. 다음. 자, 요게 60% 이상 틀린 건데 뭐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자, 대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이래요.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죽이던 김이 폐사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공장의 폐수 때문에 주장하는 어민들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뭐야? 바로 원고가 되겠죠. 피해자니까. 그 다음에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겠어?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피고가 되는 거지. 가해자니까. 자, 폐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김이 죽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세 가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밝혀져야 이제 그 죄가 생기는 거야. 일단 방류된 폐수가 양식장에 와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방류한 폐수가 졸졸졸 흘러서 내 양식장으로 와야 돼. 두 번째, 그걸로 죄가 되는 건 아니야. 그 폐수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오염물질이 있어야 돼요. 오염물질이. 그 폐수 안에 폐수가 왔는데 깨끗한 물이야. 그럼 아무런 것도 아니야. 두 개가 다 발생해야 돼. 또 하나, 오염물질이 발견됐어. 근데 그 오염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어야 죄가 되는 거야. 오염물질이 있긴 있는데 안전 범위 정도야. 그 정도는 뭐 용인하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야. 즉 세 개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져야만 죄가 되는 거야.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어떻게 한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했대요. 그건 뭐냐면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거지. 현대 과학에서 과학자도 못하는 것을 어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민들은 어디까지만 입증해주면 되냐면 입증하는 건 어민들이 여전히 해야 되잖아. 어디까지냐면 걔네들 폐수 있죠? 그게 흘러서 당신네 집까지 온 거 그것만 증명해보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걔네들이 뭐 카메라로 찍어서 폐수값 졸졸졸 흘러오는 거 쭉 따라서 우리 집 왔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어짜짜짜.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어민들이 원고죠. 그죠? 어민들이 피해자니까. 그 다음에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준 거죠.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 과학자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졸졸졸 흘러서 우리 집까지 왔던 것만 증명해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여기가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합니다. 라고 했죠. 맞네. 다음,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은 누가? 어민들 쪽에서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여전히 입증의 책임은 누가 있다? 어민들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만 어민들이 입증의 책임을 좀 완화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데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요? 무슨 입증 책임은 누구라고 했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거 틀렸죠. 입증은 여전히 원고에게.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래 이제 원고가 입증을 합니다.
카메라를 찍어서 졸졸졸졸 우리 집 왔죠? 이렇게 했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회사가 흘러간 건 맞는데요. 거기에 흐르는 것은 오염물질이 아니라 먹물이었어요. 뭐 이렇게 반박하는 자료를 누가 줘야 돼? 회사 쪽에서 입증하죠. 그러면 무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겠죠. 정답은 몇 번? 5번이겠구나. 4번이냐? 그럴 수 있지.